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가 진영호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한 5년, 10년 정도 하셨습니까? 직장생활 5년, 10년 정도 하니까 좀 베테랑이라고 여겨지세요. 오늘은 주니어 직장인들, 즉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한 직장생활 한 분들한테 앞으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생활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전직을 위해서 일시 퇴직한 분도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앞으로 얼마 더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 40년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직장생활을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40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 아니죠. 아닙니다. 단지 제가 했던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고 또 종류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제가 국내 기업에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또 일부 또 젊은 분들은 또 제가 대기업 CEO 출신들이니까 제가 대기업 출신이어서 우리 약간 반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면 누구라도 한 30년, 40년 직장생활 하실 수가 있고 또 성공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인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국내 기업,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국내 기업이든지 공기업이든지 또한 글로벌 기업이든지 사람 사는 데는 똑같더라 라는 그런 경험도 제가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어른의 재미라는 책을 하나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중간중간에 느꼈던 그런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넣었고요. 안에서 그 소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릴 건 최면, 잡을 건 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장 생활의 ABC에서 제가 느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르면 모를 때는 질문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 잘 모를 때 무슨 땡브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직접 상사나 선배들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답을 받게 되면 그게 본인한테 각인이 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좀 미안하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찾아보거나 한다고 하면 그게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맙다는 말로 표현을 해주면 그 저한테 호의를 베푼 상대도 저한테 오히려 더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혹시 제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일하다 보면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그게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문을 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훌륭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직장 생활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죠. 직장 생활 재미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 많은 질문을 받죠. 지금 보시면 요즘 재미가 어때?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으면 그 대답하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요즘 뭐 직장 생활 하느라 애 보느라 그리고 뭐 집안일에 뭐 바빠서 공사적으로 바빠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재미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뭐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직장 생활 요즘에 내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 소위 말해 징징대는 스타일입니다. 누구한테 만나더라도 직장 생활 어떠냐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 맨날 뭐 우리 나쁜 상사가 나한테 압박만 해. 그리고 또 혹시 자기한테 밑에 아래 직원이 있으면 아래 직원은 말을 안 들어.
라고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징징대면서 약간 자기 만족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로 동조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좋은 케이스죠. 직장생활 재미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내가 뭐 꽂혔어. 직장에 일에 꽂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죠? 새로운 스포츠. 요즘 뭐 젊은 분들 많이 하시죠. 테니스 아니면 골프 아니면 뭐 배드민턴도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종목을 내가 도전을 했는데 새로운 게 너무나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밌어. 그러면 요즘에는 뭐에 꽂혔다는 것은 특별한 것에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 재미라는 게 무슨 뭐 거대하게 우리한테 크게 뭐 감동을 주는 그런 재미가 아니고 소소한 재미 있죠. 소소한 재미. 뭐 우리가 아침에 제가 여의도에 오늘 올 때도 조금 늦은 것 같았는데 지하철역에 내려가자마자 바로 여기 지하철이 딱 왔고 그리고 타고 가는데 또 그 트랜스퍼 하는데 가자마자 또 지하철이 와서 뭐 그 자체도 저한테는 행복하고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사소한 이런 재미가 또 재미가 있더라. 제가 아까 책에서 말씀드린 절제와 균형이라고 했는데 너무 큰 재미보다는 사소한 재미가 훨씬 더 큰 재미고 우리 마음에 남는 거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 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습니까? 예, 저도 잘 하고 싶습니다. 직장생활을 잘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요즘 여러분들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빨리 돈 벌어서 빨리 경제적 자립을 얻어서 이 지긋지긋한 일에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게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일을 해서 싫어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좀 약간 비대칭적이죠. 그게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길일까요? 잘하는 걸까요? 또 두 번째, 동료들보다 입사 동기들보다 우리가 취직을 해서 빨리 성질내서 빨리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그게 좋을까요? 과연?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것도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니 중간보다가 한두 발 앞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에서 한 10등까지 정도가 있다면 1년 차에 1등한 친구가 5년 차, 10년 차에도 1등 한다는 법이 잘 없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등 하던 사람이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약간 오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약간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느냐. 1등을 한다는 게 꼭 나중에 사장이 되고 뭐 임원이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탑 클래스에 오는 사람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는 1등부터 10등까지의 등수로 이야기하자면 한 3, 4등, 2, 3등, 3, 4등 정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1등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마에 보시면 그 와이어 투 와이어 승부라고 있죠. 출발할 때부터 스타트 시점부터 1등 하던 경주마가 끝까지 돌아서 마지막까지 우승하는 거. 그게 만약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서특필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1등 하던 친구들은 경주마는 아니면 중간에 1등부터 중간까지 계속 1등을 유지하던 친구들은 막판에 번아웃 되거나 아니면 자기 페이스 조정을 못해서 중간에 탈락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아시죠?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도 보시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하죠. 젊은 우리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이 잘합니다. 제가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자원봉사도 하면서 직관을 하면서 느꼈던 게 역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20바퀴 정도를 돈다 그러면 한 10바퀴 정도까지는 중간 언저리에서 달립니다. 반드시 한국 선수들이. 이게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체력 안배, 그다음에 본인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중간 정도 한 20레이서 중에 한 10레이서 정도까지는
한 중간치기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한 10레이스까지 중간치기를 못하고 후미로 쳐져버리면 나중에 캐치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체력 안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오버하다 보면 우리 또 체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에 보시면 한 10바퀴에서 15바퀴 정도에서 점차 따라내기 시작해서 마지막 2바퀴, 1바퀴에서 캐치업해서 1등을 하죠. 이게 우리 체력 안배의 문제도 있지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힘들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실 사람 사는 게 좀 힘든 겁니다.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아픈 거는 역시 병고, 아픈 거죠. 그죠? 아픈 거는 참 피해야 되지만 그 아픈 거. 두 번째는 빈고라고 해서 돈 없는 거. 이것도 참 고통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병고, 빈고보다 여러분들 비교적 젊었기 때문에 고독고가 있습니다. 고독고. 직장에 가도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약간의 그 외로움을 느끼고, 직장 동료들이 날 보고 뭐라고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또 오해 아닌 오해도 하고, 그죠? 특히 이제 직장 5년, 10년 또 결혼하게 되면 육아도 바쁘고 집에서 그 아내나 그 남편이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또 아기 육아도 바쁘기도 해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지만 약간의 외로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도 고독고도 이 커뮤니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커뮤니티로 또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무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의고. 돈 없어도, 돈 암만 많아도 할 일 없으면 무의고입니다. 할 일 없는 게. 그리고 돈 없어서 또 할 일 없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살면서 사회의 소속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어울려 살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 보람도 느끼게 하는 그런 고가 무의고입니다. 이 네 가지의 빈고, 병고, 그죠? 고독고, 무의고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왜 하세요? 직장 생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직장 생활 이유를 제가 어느 특강에 가서도 늘 질문을 하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이 다 하니까. 직장 생활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라는 식으로 약간 목적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남들이 다 하니까. 두 번째는 역시 그 돈 벌려고, 그죠? 돈을 벌어서 내 생활비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같이 또 생활도 하고, 혹은 또 부모한테 약간의 기여도 해야 되고, 돈 벌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직장 생활이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생활입니다. 이 사회생활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또 한 명의 구성원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것도 기여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사회, 지역사회 아니면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이런 흐뭇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람하고 또 재미도 연관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 30년, 40년을 하는데 재미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의 이유는 돈 벌려고, 그죠? 생활을 하려고, 그 다음에 사회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보람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직장 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잘하는 법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 생활 잘하는 법은 빨리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에서 해방돼서 노는 게 아니다. 그리고 빨리 출세해서 임원 되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생활 잘하는 법은 여러분 중간보다 한 발, 두 발만 더 나가면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제가 이제 한 40년 정도 해보니까 그 발전 단계가 좌상향 이렇게 그래프같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단식 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본인의 필살기, 본인의 기술을 쌓아두시면 5년, 10년 쌓아두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대부분의 이 계단식 상승 전에 기법하게 되면 이 계단이 다음 계단이 또 계단입니다. 골치가 아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미를 갖다가 반드시 가져야지만 이렇게 계단에 다음 계단 상승하기 전에 잘 이렇게 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젊은 분들 특히 파이어족, 욜로족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하고 싶습니까? 파이어족, 욜로족도? 예.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얻어서 죽을 때까지 내 좋아하는 일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제적인 자립의 금액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금액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10년 뒤, 20년 뒤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죠? 그리고 파이어족이나 욜로족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IMF도 겪었고 그 유로 금융 사태도 겪었고 최근에 뭐 코로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겪었지만 보시면 파이어족, 욜로족도 최근의 일이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20년 전에 그 여러분들 복지의 천국이라 한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습니다. 투자 이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친구한테 방문을 하러 간 건 아니고 뉴질랜드에 관광을 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그 자연 경관이 좋은 남섬으로 갔습니다. 남섬으로 갔는데 20년 전에 이민원 북섬에 이민원 그 친구는 20년 동안 살면서 남섬에 단 한 차례도 안 가봤답니다. 못 가봤답니다. 왜냐?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뭐 실업급여도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친구는 그 취미가 그 골프하고 낚시였습니다. 골프 낚시. 하루는 골프, 그 다음날 낚시, 골락, 뭐 골골락 또 하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취미 생활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랬는데 그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회의가 오면서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일 마치고 회식 문화, 폭탄주 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던 그 시절이 불현듯 그리워진다고 그 친구는 지금도 호시탐탐 지금 한국에 귀국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데 정작 또 20년 정도 해외 살다 보니 한국에 또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에 직장생활 했던 것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뭐 또 다른 경우지만 또 다르게 미국이나 캐나다에 간 그런 욜로족 아니면 저 파이어족들이 제일 크게 이게 뭐 신문지상에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생활을 약간의 좀 몸이 건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게 아시죠? 술이나 술 문화, 그 다음에 뭐 대마초 같은 그런 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동네는 또 대부분이 카지노가 있습니다. 갬블에도 빠지기 쉬운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기 퇴직해서 어디 해외 가서 사는 것도 별로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흔히 하는 이야기 아시죠? 소년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하지 않아야 될 것. 첫째는 소년 장원급제. 제가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중년 이혼. 그죠? 그 중년 돼서 이혼하게 되면 뭐 애들 문제도 있고 아직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대학교 다닐 때 이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중년 이혼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노년 무전. 나이 들었는데 돈 없으면 굉장히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중년 이혼, 뭐 노년 무전은 알겠는데 소년 자원 급제를 하지 말라. 젊었을 때 과도하게 출세 아닌 출세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급에 맞춰서 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우쭐해지기 쉽고 세상을 보는 아무도 자기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정권회사에 근무할 때 저는 저 나이급에서 차장급, 부장급 언저리 됐을 때 제 동년배인 제 친구 하나가 대형 정권회사에 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장할 때 사장했던 그분은 사장이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죠.
다들 임기가 있고 한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그 나머지 자산을 과도하게 또 많은 월급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족도 좀 하다가 지겨워서 들어와서 또 엉뚱한데 과도하게 또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려서 지금 약간 빈궁한 생활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소년 자원급제보다는 젊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보다 한두 발 정도 앞서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등급 매겨지는 거 아시죠? 뭐 HR 쪽에서는 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등급 다 매겨집니다. 대부분 보면 S, A, B, C 이렇게. S는 뭐 무슨 약자일까요? 뭐 짐작만 하세요. 대부분 보시면 기업에서 S, A하고 합해서 한 20% 정도, S를 한 5%, 그 다음에 A를 한 15%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B는 평균이죠. 평균은 한 70%. 그죠? 그리고 C는 소위 말해서 그 조직에서 조금 힘든 사람들은 하위 10%는 C 등급으로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아니라 그래도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래 하시려면 어느 등급이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보다는 A 등급이나 B 등급 그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팔레트의 법칙이라고 있죠. 8대2. 좀 안타깝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20%가 80%를 먹여 살리는 이런 8대2의 법칙이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0%에 속하려고 그러면 80% 중에는 상위를 유지를 해야지만 20%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의 첫 번째 초년도에 S 한 사람이 5년 뒤, 10년 뒤에 S 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보다는 한두 발 앞선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 평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주니어 때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실적, 영업 실적, 그 다음에 뭐 비계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백오피스에서도 이 실적으로 여러분들을 대부분 한 60% 내지 70%를 실적으로 삼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인성이든지 근태, 뭐 근태 그러니까 약간 올드 패션한데 출퇴근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에 그 협업이라든지 태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조직의 리더십 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니어에서 한 시니어급, 한 20년 정도가 되면 그 부장급이나 한 임원급 정도 되면 사실은 퍼포먼스는 반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그 실력,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에서 검증이 된 겁니다. 그 퍼포먼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인성, 리더십, 태도, 그 다음 화합 능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시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받는 그런 시기에서 본업을 중시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는 조그만 성과를 내가 달성을 못하면 내가 성과를 달성 못한 만큼 회사에 손실 입히지만 인성적인 실패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맥도날드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맥도날드 직원이 햄버거를 구우면서 뭐 침을 뱉는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자랑삼아 했다가 회사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인성 실패는 회사를 망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도 뭐 잘 관리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더욱이 그런 인성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 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업무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직장 생활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업.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서 지금 하는 직장 생활이 뭐 금융이든지 뭐 사무든지 판매든지 서비스업이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하시면서 본업과 그 부업이라 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주식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그 본업과 상관없는 비중이 얼만큼 하세요? 우리가 부업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지만 뭐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게 10% 이상 넘으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업도 부업도 둘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별로 하잘 것 같은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중요시한 사람들이 성공한 특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시면 뭐 무슨 상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입사 동기인데 뭐 참 막무가내 입사 동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수 없는 친구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동료들은 그 입사 동기들이나 동료들은 여러분들하고 든든한 받침목입니다. 직장생활 끝날 때까지 같이 하는 친구이자 또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경쟁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동료들하고 관계 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재수없는 친구라고 해서 너무 팽하면 그게 부메랑이 본인한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 말을 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대부분은 상사 말을 잘 듣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상사 말을 잘 듣는 이유는 그 상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뭐냐면 인사권 첫째, 재무권입니다. 인사권은 자리를 제가 오늘 못 한다고 이 사람을 당장 옮길 수는 없지만 1년 정도 보고 연말에 인사이동을 할 때, 승진할 때 그때 가지는 게 인사권입니다. 그리고 재무권도 마찬가지죠. 평가를 잘 해서 이 사람이 인센티브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SABC를 매길 수 있는 사람도 인사권자입니다. 물론 이제 동료들도 같이 그렇게 뭐 서로 평가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하들도 또 존중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 지금 젊은 친구들이지만 또 밑에 그 후배들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도 잘 존중해야 되는 게 역시 사람의 평판이라는 거는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상사만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도 나를 평가하고 내 후배도 나를 평가한다는 그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의 본질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본질, 돈 벌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없는 데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직장이든지 아니면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놀 때도 우리가 사람하고 놀고 중간에 매개로 뭐 공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가지고 논다든지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힘들죠? 예. 직장생활 힘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업무가 어려워서? 그죠? 아니면 급여가 작아서? 이런 거는 업무가 어렵고 급여가 작다는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월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컴플레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직장인들하고 케미가 안 맞아. 아니면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뭐 회사 뭐 복지가 딴 회사하고 비교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은 또 전직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제가 전직을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저는 사실 전직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한 5번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그다음에 금융회사,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였습니다만은 그럼 전직에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지 안 할지 몰라도 제가 전직의 기술을 제가 살짝 공유 한번 해드릴까요? 현재 회사하고 만약에 전직을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3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만드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해보니 한 3년 정도 이하되는 경력으로 타사에 옮기면 지금 있는 회사에 자기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약간의 기술자 내지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만에 다른 회사로 옮긴다? 그러면 지금 1년, 2년의 경험이 다른 회사에 가서 제대로 안 쓰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3룸 그랬죠. 두 번째 3은 30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 여러분들 연봉 10% 더 준다고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네, 안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연봉에 기본적으로 30% 이상 주지 않으면 옮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번 전직하는데 그만큼 많은 코스트가 따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또 조직에 가서 또 익숙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새로운 회사에서 조직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33룰은 3년 이하에는 전직을 생각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30% 이상 연봉 안 주는 데는 전직을 할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지금 있는 현지의 회사들한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레퓨테이션은 누가 하느냐? 전 회사의 상사 내지는 전 회사의 동료들이 나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자리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인수인계. 사표 내고 일주일 만에 안 나오고 안 되죠. 그죠? 사표를 내더라도 충분한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그렇게 또 새로운 회사에 와야 되고, 또 새로운 회사에 와서도 또 룰이 있죠. 예. 새로운 회사에 오면 내가 이 회사에 옛날 말 좀 하겠습니다. 제가 뼈를 묻을 각오로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직을 이제 여러분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관 33룰을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쉽게 하는 법 있습니까? 쉽게 하는 법? 지금 하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시체만을 때려치우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때려치우고 나면 약간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을 이직을 하더라도 지금 현직 직장에 적을 두고 사실은 다음 회사에 이렇게 전직에 관련 면접 등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년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때 기술 한 가지를 본인이 연마를 하는 게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 아니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기술이면 만드는 기술, 회계 기술이면 회계 기술, 회계 관련 지식,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의학, 영어를 잘한다든지 혹은 일본말을 잘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이 회사에 있을 때 충분히 연마했다고 할 때 다른 회사를 선택하시면 원 레벨 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직장 한 40년 정도 해보니까 첫째는 체력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릴지 몰라도 중간에 잘 나가다가 직장생활 10년 차, 20년 차 하다가 중간에 어느 날 꺼부러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를 잘 못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재무 관리도 아주 평탄하게 매월 조금씩 돈을 내는 그런 적립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성공하는 케이스고, 중간에 대박을 노리고 하던 친구들은 중간에 성공한 친구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의 명심보감은 여러분, 체력, 그 다음에 재무관리,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커뮤니티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혹은 취미를 베이스로 한 그런 외부 커뮤니티도 있죠. 이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퇴직해서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저는 이걸 직장인의 명심보감으로서의 직장인의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명심보감 이야기 말씀드리고 약간 옛날 사람 같죠? 예. 명심보감은 지금의 너무 단기 이익만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의로운 의를 보고 하는 내용이 명심보감입니다. 이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그때도 조선시대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체력, 재무, 커뮤니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바쁘죠? 9 to 6 아니면 8 to 5 여러분들 직장하고 또 마치기도 잔업도 하기도 하고 또 마치고도 또 가사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논현역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 여기에까지 걸어가서 여의도에 와서 지금 또 지하철 타고 걸어오고 하면 왕복하면 거기 한 4,000보 가까이 됩니다. 생활 속의 운동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버릇으로 계단 몇 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좀 걸어 다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주말에도 운동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운동을 해서 체력을 지금 길러두는 게 여러분들 중장년 때 튼튼한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공회의소 아시죠? 대한민국의 제일 큰 대기업들, 그다음 중견기업들이 모이는 이 상공회의소에서 CEO, 즉 대표이사가 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들은 CEO 대표이사인데 젊었을 때 무엇을 준비했으면 좀 더 좋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항목 중에서는 뭐 내가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파워포인트 이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젊었을 때 좀 연설하는 그런 스피치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대표이사가 되는 그 재무 그 BSPL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항목이 체력 건강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5개 항목 중에 압도적으로 뭐를 나온 거 아시죠? 예, 그 현재 대표이사들이 압도적으로 뽑은 게 체력입니다. 아, 젊었을 때 체력 관리를 좀 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인데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처음 나와서는 재무도 약간 공격적으로 했죠. 최근에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최근에 그 차익 거래, 그 다음에 뭐 수익증권 바이오, 뭐 뮤추얼 펀드 등등 DLS, DLF 엄청 그 이름을 다양하게 한 그런 파생 상품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 파생 상품의 영역은 전업 투자가들의 영역입니다. 전업 투자가를 하면 뭐 기관 투자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자산 운용사, 그 다음에 연기금, 그리고 전업 개인 투자가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분들은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섣불리 알고 우리가 무슨 카톡방에서 단편적인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위험자산 투자 비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맥시멈 반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일단 안전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무 설계도 나이별로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시딩의 시기입니다. 즉, 씨앗을 뿌리는 그런 타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작게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저도 20대 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돈을 그 주위에 그 누구 보험회사 아니면 다른 그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 후배가 요청을 해서 돈을 뭐 제가 월급쟁이로 있었으니까 넣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돈 나가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이게 5천만 원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8천만 원이 돼서 오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공돈 얻은 것 같은데 사실 제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조그만 돈을 조금씩 이렇게 적립하듯이 해두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 상품,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본인의 재산의 반 이하로만 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의 필살기, 여러분들의 장점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지금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을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파워포인트 자료를 잘 만드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특별한 기술은 없는데 사람과의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서 이렇게 마케팅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발견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표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순자산, 가구당 순자산에 보시면 1인당 4억 5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까? 이게 뭐 재벌도 한 가구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도 한 가구이지만 한 4억 5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혹은 몇억 있는 분도 있죠. 이 되더라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전 가구의 평균이 4억 5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시면 두 개의 룰이 있습니다. 대학원입니다. 비즈니스 코스에 가시면 두 개의 룰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 관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속 장소에서 미팅 시간, 그리고 미팅을 마치는 시간, 그 다음에 레포트 제출 기간, 이런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고 태도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하버드 대학에서는 제일 강요하는 첫 번째 항목이 시간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만나지 마라 그럽니다. 동기들. 왜냐? 비교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동기들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연봉이 얼마인데 저 친구는 연봉이 얼마 더 많다 혹은 더 작다. 비교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면 그게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죠. 커뮤니티, 뭐 개인 모임, 뭐 취미 모임, 뭐 등등 있는데 지금 이거는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들 이 자체의 모임이 정년 때까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모임 자체를 굉장히 좀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모임에 대해서 내가 약간 손해보는 듯 해야지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약간의 그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임을 중요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임을 하면 직장 모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업 타사 모임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회사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 모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누구랑 하느냐? 회사 사람 취미생활뿐만 아니고 지금 회사하고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의외로 저희한테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전직의 기회를 권유를 하고 내한테 추천해 준 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친하던 친구, 평소에 굉장히 친하던 선후배가 아니고 나하고의 관계가 약간의 조금 희박한 한 단계 건너서 알던 분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 알던 친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추천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약간의 시기의 심정으로 더 좋은 회사는 추천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지금 봐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균등한 관계, 공정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는 있다면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힐링도 해야 됩니다. 힐링. 우리가 직장 생활 힘드니까 뭐 요즘에 많은 뭐 불멍도 있고 물멍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도 힐링입니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면서도 내가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필살기 혹시 뭘까요? 여러분들 그 필살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나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만들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내한테 봐서는 좀 내가 좀 강점이다 싶은 내용.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체력적인 측면에서 취미에서 잘하는 것도 나의 필살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태도, 나의 말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그런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공부도 크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는 것을 좀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가 저는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전 준비 포트폴리오, 그죠?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1번이 사실 체력입니다. 체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 정도만 하고 지금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의 특기, 자신의 강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발견을 하고 지금부터 그걸 굳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장점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책을 좀 더 본다든지 주위에 자기한테 멘토가 될 만한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얻어서 그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모르는 강점을 상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전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또 상대는 이런 게 당신의 강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선배나 멘토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혹은 40년 직장 생활을 편히 재미있게 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가 주니어 직장인들을 위한 사전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주니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남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감을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